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지난달 30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다는 유보 통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과 만 0세에서 5세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을 통합기관으로 다시 설계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여러 차례 통합 시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결론을 내지 못했던 유보통합이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교육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의 이슈픽은 이러한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내용 및 쟁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쌤의 교육 이슈로 다 같이 픽!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은 만 3세에서 5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관리 주체는 당연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지요.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마련한 누리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반면에 어린이집은 만 0세에서 5세 보육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관리 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이지요.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누리교육과정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관리 주체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만들까요? 편차는 있지만 지난해 기준 사립 유치원의 비용은 약 20만 원 정도입니다. 반면에 어린이집의 경우는 연령별,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만 3에서 5세의 경우 1인당 최대 28만 원까지 복지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어린이집에 10명의 아이들이 있다면 복지부를 통해 최대 280만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정한 추가 비용만 부모에게 청구하는 것이죠. 급식비 지원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므로 무상급식이 적용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적정 단가를 지원받습니다. 반면에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복지부에서 1인당 2,500원의 보조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비용이 든다면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지요. 교사의 자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을 교사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의 취득 여부입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은 전문대 졸업 후 온라인 강좌를 통해 1년 반 정도 일정 학점을 위수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에 비해 자격 취득이 까다롭지 않지요. 물론 교사의 까다로운 자격 요건만으로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므로 어린이집에 비해 누리교육과정에 대한 적용이 엄격합니다.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 더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려는 학부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영유아가 어느 곳을 다니는가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이나 교육과정, 교육 여건 등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시도하려 했던 이유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모든 영유아들이 일관적으로 공통교육을 받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이 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재원의 마련입니다. 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교육부 산하의 유치원은 국공립을 제외하고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집과는 지원의 규모와 방식이 다르지요. 유보통합이 될 경우 당연히 지금보다는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계획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실제 과거 누리교육과정의 도입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방침을 정했다가 교육감들의 예산 편성 반대로 인해 난항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시적인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통해 예산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국가의 기본 세입과 세출인 일반 회계와 달리 기금과 같은 조세 이외의 세입으로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기금이라는 것이 매우 유동적입니다. 매년 다를 수도 있고 빨리 고갈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번 유보통합의 경우에도 재원의 마련은 특별회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교사의 자격 차이도 유보통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교육부는 기존의 양성체계를 개편한 새로운 자격과 양성과정을 도입할 것이라 발표하였지만 그 자격과 체계를 어느 쪽에 가깝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양 집단 중 한쪽에 극렬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육을 강조한다면 그동안 자격 요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았던 보육교사 측의 반발이, 반대의 경우에는 유치원 정교사 측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죠. 물론 그동안 유치원 정교사에 비해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이유로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 및 처우가 낮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근거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자격 조건을 얻기 위한 노력의 정도가 다르므로 여건과 처우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섣불리 어느 한쪽이 맞다고 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유보통합의 목적과 실제 통합 추진이 다르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유보통합의 기본적인 원칙은 교육부 중심의 통합입니다. 어린이집 교육의 질을 유치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 보이는 양상은 교육부보다는 보건복지부 위주의 통합이라는 분석이 높습니다. 현재 유보통합 추진단의 구성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로 지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이 유치원 수준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유치원이 어린이집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많습니다. 유보통합은 고 김영삼 대통령 재임 기간에 처음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해 당사자 간의 복잡하면서도 첨예한 대립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액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두 기관의 격차를 줄여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번 정부에서 다시 한번 칼을 빼든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 및 홍보, 양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의 조정, 정교한 정책 추진 단계 마련 등을 통해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교육 환경이 반드시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송쌤의 이슈픽이었습니다.